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10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됐더라고요. 잠깐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쭉 떴어요. 그 탑 스토리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접했고 국내에도 이 소식이 좀 예민한 소식인데 어떻게 지금 소문이 나고 있나 해서 봤더니 소문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언론에서도 다 다루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마 보도가 잘 안 되는 내용, 도청을 당했다면은 그 도청을 당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걸 좀 살펴보고, 또 그 앞뒤로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지금 유출이 된 거거든요. 미국 국방부의 급기 문서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언론들을 접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유출된 자료, 이 유출도 한꺼번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2월 말부터 지금 한 달 이상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감사에 나섰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우리나라 것도 좀 묻어 있는 상황이죠. 동맹국들 것도. 물론 당연히 러시아, 중국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 자료를 찾으려고 해봤더니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검색이 잘 안 돼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시도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파악되는 자료만 가지고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 잘 공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CNN에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이 국방부 비밀 문건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동맹국과 적에 대한 첩보 활동 제목을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 밑에도 이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즉, 이 말은 이게 이제 큰 주류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커졌다는 거고, 제가 이 사안을 볼 때 제가 드는 느낌은 미국의 이러한 첩보 활동, 도청을 포함한 활동들은 예전부터 있어 오는 활동이에요. 그것이 요즘 이제 러시아, 중국과 동시에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해졌을 수는 있지만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이 갑자기 나타난 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예전부터 해오던 건데 이제는 이런 거를 제보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미국의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가 반응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반응을 할 정도로 다뤄야 될 정도로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전혀 무시할 수 있었던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사안들이 지금은 되는 것이죠. 보면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을 통해서 뿌리는 거거든요. 다 퍼졌잖아요. 한 달간에 걸쳐서. 결국 이런 이제 상황까지 도달을 하게 된 것이고, 저도 이제 유튜버 채널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유튜브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 그들의 기준이 있죠.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나 미국의 불리한 내용, 또 각 정부의 해당 정부의 현 정부의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열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약해졌음을 느꼈어요. 왜냐? 주위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세상의 흐름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한 개인이 훨씬 힘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금 예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더 닫혀져 있거든요. 현재 정부와 언론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언론이 대통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의 흐름은 그와는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역행해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은 한순간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죠. 예. 자,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기사라서 찾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죠. 왜냐, 그들의 총리실과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한 10년,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이죠. 트위터에 뜨고 뭐 인스타그램에 뜨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사안은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처음으로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래 된 지는 오래됐다. 단지 우리가 알게 된 지가 이번이 처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미국의 어떤 패권 주도국이 하나이던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났던 우리 인류의 현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가서 우리도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들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첩보 전쟁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핵심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첩보 전쟁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미리 아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단지 그런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잖아요. 언제 나라 간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을 텐데, 물론 우리한테는 처음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을 방비를 못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 비춰지는 걸 봤을 때 그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용산 이전을 급하게 함으로 해서 그건 이전 정부에서도 이쪽에서 뭐 새로운 대통령이 이리 간다 하니까 그건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기존의 청와대와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여러 세월이 좀 걸린다. 반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준비가 되면 가라.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소중한 자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포함된 것이 지하 벙커 시설. 그래서 뭐 북핵 위협이 있을 때 처음에 회의를 잘 못했죠. 여건이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이 있다. 왜냐, 도청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방비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 점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돼요. 이번에 뭐 싹 뜯어 고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 그런 지적들에는 공감을 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볼까요? 이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만은 해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게 제가 자료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첩보 활동에 대한 사항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노출된 자료에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싹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예민한 자료는 싹 없애버리고 좀 덜 예민한 자료들은 노출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조금 손을 댔네 이런 느낌을 좀 덜 받게 하는 그런 조치가 좀 시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긴 해요.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나와요. 먼저 이스라엘 건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네타냐후 대통령인가요? 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거기 뭐더라 대법원의 그 법관을 이제 지정하는 숫자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리려고 해서 지금 약간의 독재로 가려고 하나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민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제 도청이나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제 한 것인데 그래도 거기는 대통령실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위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있고 저 어디죠? 경기도 어디에 있죠? 저기 국정원이 그 두 개가 도청을 상대방 시도할 텐데 물론 국정원이 도청을 당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한 것보다는 덜 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했다는 거고, 왜냐하면 큰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 국정원이
반 정부 데모를 부추겼다는 거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건 엄청난 사안이죠 사실은. 네. 프랑스가는 또 뭘 부인했는고 하니 그 내용은 제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언급을 드릴 겁니다. 프랑스 지금 나토하고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견이 돼 있다.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프랑스가 이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사실과 다르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자료에 빗대어 프랑스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것을 거의 사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프랑스만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들의 판단이겠죠. 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도청을 했다. 그래서 그 도청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미국이 우리한테 포탄을 팔아라. 미국이 사가지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작년 말에 이미 노골적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 중에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가지고. 예. 근데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지금도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팔았다는 거를. 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팔았다, 근데 실제 팔아놓고 안 팔았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이렇게 기사가 확고하게 났는데, 미국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말을 바꿔서 안 팔았다. 그러면 미국을 벙찌게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 이슈가 되면 일단 거짓말. 그러면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의 누군가 상처받는 한쪽이 생겨요. 그 얘기하면 또 그 말하고, 그럼 이쪽에 또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규칙적이에요. 여기서 확인이 돼요. 외교에서도 그게 확인이 돼요. 여기 보면은 한국이 미국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155mm 탄을 10만 발을, 밑에 내용까지 제가 인용하진 않았어요. 원문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정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보십시오. 10만 발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 10만 발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한 몇 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면은 한국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즉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다가 무기를 팔지는 않는다. 그럼 그 전쟁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방을 하는 것은 문화를 지키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의 원칙, 이런 곳에는 우리가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미국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경유해서 사라. 미국한테 팔아라. 우크라이나한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거 우크라이나에 줄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큰 논란이. 그 논란이 도청이 돼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대통령실에서 된 거겠죠. 그 국방부 건물에서. 그게 정리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된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그럼 이것만 도청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전황, 즉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무기를 공급할 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취합하는 패키지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묶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공개 안 되고 우크라이나전과 약간 무관한 다른 수많은 보고서가 있었을 거예요. 취합한 거니까 지금 이게. 거기에 다르게 해당하는 내용, 즉 북한과 관련된 내용, 중국과 관련된 내용, 일본과 관련된 내용, 이란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 대만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한국은 없을까? 아니죠.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이 있었겠죠. 그 여러 정보 중에서 이번에 공개된 것은, 노출이 된 것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부분만 노출이 된 거예요. 다른 부분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안이죠. 이게 청와대에 있었으면
예전에 그런 걸 밖에 수많은 방비를 했을 거라고 봐요. 도청 방지를 위한. 그것과 지금 상황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현직 전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언론이 제대로 간다면은 그런 사람들 인터뷰에서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수십 년간 이런 일이 벌어져 왔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방비의 부족으로. 왜냐, 우리는 몇 년 있으면 또 다음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실수한 거면 다음에 이런 거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게 교훈이잖아요. 이런 사안에. 그러려면 언론이 나서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느냐? 언제부터 이런 거를 철저히 단속했느냐? 아니면 계속 노출됐었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만 특별히 노출된 것 같다. 용산으로 급하게 옮기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언론사에서. 예. 자, 그래서 미국도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이런 정황이 있었고 미국은 이렇게 확인 보도 정도까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팔았겠구나. 지금도 모르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일단 우리는 부인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정하는 법이 없었잖아요. 우리 현재 정부는. 네. 돌아서서 탄론할 거짓말을 일단 앞에서 하고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는 지금 가려져 있어요. 뭘 하면 귀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인용 보도를 보면은 대부분 일치해요. 이건 RT의 기사예요. 이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고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이 도청 내용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궁금하신 분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기사인데 좀 전에 제목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원문은 일단 생략하고 부족한 제 번역문만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 두 장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도청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한국이 미국에 탄약 판매 동의했을 때 일단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의자가 중요하죠. 동의했던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번에 안 팔았다고 말을 했으면 우리한테 미국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동의해놓고 뒤에 또 실제 파는 것으로 이행을 해놓고 이번에 안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고. 자, 그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어지면은 신뢰를 잃어요. 물론 저는 이미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제관계에서도 국제관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문희 이름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 몰랐습니다. 이 기사 보기 전까지는.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문희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안보실장 사이의 대화. 자, 이 비서관이 어떤 의견을 냈느냐. 미국의 요구대로 탄약을 판매를 하면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흘러 들어간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혼란이 올 수 있다. 예. 즉 이 말은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우리 관계도 크죠. 자, 그래서 이 비서관이 반대를 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논리를 들면서 반대를 해야 된다. 미국의 요구에. 이런 의견을 냈고 그러자 김성한 안보실장은 33만 발을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10만 발이라고 했는데 33만 발이라고 좀 돼 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미국이 도청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해서 미국 내부에서 100명 내지 200명 100명 안팎의 사람들 많이 접할 수 있는 고급 정보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이걸 오류로 적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봐야 되겠죠. 예. 미국 최고 수뇌부 100여 명만이 들을 수 있었던 정보입니다. 폴란드로 판매해서 우크라이나에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 즉 미국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미리 신경을 썼다는 거죠. 한국이 그런 원칙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바로 팔지 말고 미국으로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살게. 예? 그래서 나를 격려해서 내가 섞어 가지고 몰래 지원해 줄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부하 직원이 그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이걸 일단 계기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미국하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안보실 내에서 큰 의견 다툼이 있었다. 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한쪽은 원칙을 지키자 하고 한쪽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자 그러고 미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의 원칙이고 뭐고 간에 더 크게 해서 미국의 기대를 예상보다 더 충족시켜주자 이런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문희 비서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정책 원칙을 어길 수 없다. 미국이 절대 요구하면은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이거는 조금 애매한 사안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안은 아니에요. 뭐 북핵 문제 같은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비서관의 접근 방식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원칙을 강조해. 난 실무자니까. 그래서 팔 수 없다. 그러면 여기 그가 예상한 것처럼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서 정책 원칙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미국의 합리성이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의 규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해내라. 현재 국제 질서가 현재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가 운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면 향후 일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들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마찰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칙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독립된 국가니까 자주적이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정책 원칙을 좀 바꿔달라. 그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일단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급하잖아요. 포탄이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융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이 항상 전비태세가 훌륭하니까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 우리가 준 탄약도 많다, 미군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왔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이든이 정책 원칙 변경을 요구할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실무자로서는 할 건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에 미국 여기 몇 달 걸릴 수도 있잖아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미국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네. 그렇게 접근하자. 그게 협상이다. 네. 넙죽 받아줄 게 아니고 거기서 더 얹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큰 분쟁이 있었다. 이것을 이 도청된 자료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자, 위에가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고 밑에가 이문희 외교비서관인데 두 사람 다 그만뒀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지난달 말에 의전 비서관 포함해서 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안보실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미국 대사가 지금 와 있어서 미국 대사가 이제 임명한다고 바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뭐 신고도 하고 임명 오케이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공석인 상태에서 미 대사가 공석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되는 좀 희한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된 것이다. 예, 큰 사안이 하나 발생해서 그냥 그만둔 거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외교 안보 라인이 현재 한 1년이 채 안 돼서 바뀌는 상황인데, 새로 이번에 안보실장이 된, 전 주미 대사의 제가 면면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은 뭔가 확고한 정책이 없어요. 뭔가 꼼꼼하고 다져진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인재 구성도 아니고 또 사람이 지금 그 앞에 노선을 이어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자,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이미 이문희 외교 비서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핵 외교 기획단장을 했어요. 북핵 전문가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반 사퇴가 된 것은 보통은 이제 보스하고 밑에 팀원이 싸우게 되면은 똑같이 잘못을 했다. 책임이 반반이다. 그럼 밑에 사람이 나가죠, 보통은. 근데 이거는 둘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봤을 때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흠결도 아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북핵 외교 기획단장을 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내부의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았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계속 시끄러웠을 수 있다. 전혀 의견 조율이 안 됐다.
그 중에 한 청면이 이번 도청권으로 노출이 됐다. 그렇게 봐지고 여기서는 일본 관계, 중국 관계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마찰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봐줘요. 자, 작년에 미국 하원 의장 왔을 때 그때 뭐 만나고 안 만나고 큰 문제가 있었죠. 그때 중국에 우리가 우리 외교부 장관을 보냈는데 그 무렵에 안보실에 차장 중에 하나가 안보실 차장이 둘이에요. 그 중에 차장 하나가 군 출신 차장이 그만뒀었죠. 자, 그게 한 절반쯤 지났을 때예요. 작년 8월이니까 절반도 아니고 3, 4개월밖에 안 됐죠. 1년이 채 안 돼서 이 소리는 또 나가는 거예요. 즉 외교안보실에 큰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임 외교안보실장도 약간 임시 방편적인 그리고 윤석열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외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은 그런 형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없었는데 외교안보실에 어떤 종합적인 전략적인 틀이 그 상태가 사람은 메꿔졌지만 유사한 형태로 계속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우려를 하게 돼요. 여태도 그랬지만.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일 정상회담 배석의 이문희 외교비서관 갑작스런 교체.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기사가 난 것이고 3월 27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전 비서관도 사표를 냈다는 게. 조선일보에서는 이걸 뭐 블랙핑크 미국 공연하고 관련이 있다. 대통령이 방문할 때 블랙핑크하고 뭐 레이디 가가가 같이 하기로 뭐 바이든의 부인인 질 바이든이 제안을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누락했다. 이래서 경질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선제적인 설명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돈독한 관계예요. 돈독한 관계여서 조선일보 쪽에다가 이야기를 몇몇 흘려준 게 있는데 저도 예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오히려 해가 되는 내용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연막을 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 내용은 경질 이유는 오늘 도청된 내용 그런 것과 상관된 내용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의견 충돌이 계속 있었다. 난맥상이 있었다. 그 중에서 그런데 밑에 팀원만을 바꾼 게 아니라 팀장까지 바꾼 걸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다. 팀장의 문제도 팀장도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내부에서 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 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두 가지가 측면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걸 노출할 수 있죠. 한 개인이 마음에 안 드는 한 개인이 이런 사안을 노출을 하면 파급 효과가 커지게 돼요. 아주. 자,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그런 거 자꾸 올리지 마라. 우리한테 해가 된다. 그런데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그들의 불리해요. 예.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난 그러면 그냥 국가를 옮겨버릴래. 우리 반도체 소부장 일본이 크게 공격하고 우리가 그냥 국산화로 탁 들어가 버리니까 일본에는 몇몇 기업들이 한국으로 온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수도 없어요. 그게 현재의 세상이에요. 네. 옮겨갑니다. 이렇게. 국적이나 소속감 이런 게 많이 옅어진 부분이 많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를 위해서 큰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라는 모토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자, 새로운 데서 희망이 보이면 해체 모여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같은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네,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2월 달부터 누군가가 계속 노출한단 말이에요. 자료들이 많이 구겨져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챙긴 거죠.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니까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감사를 시작했죠. 노출된 내용을 누가 사진을 조작했을지는 모르지만 노출된 사진 자체는 사실이다. 그거는 아마 언론기관이나 각국 정보기관에서는 다 가져갔을 거예요. 이미.
지금도 트위터에 몇 장 남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지켜보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거기에 있는 실무자급이나 그런 데서 이것을 가져갔다. 노출시킨다. 몰래. 근데 이게 뭐와 맥이 닿느냐 하면은 저도 몇 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허쉬라고 탐사 전문 기자가 폭로 기사를 최근에 내서 크게 지금 이슈가 됐죠. 그래서 독일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회담을 할 정도로 노드스트림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미국이 폭파했다. 그거잖아요. 자, 이것이 노출된 것도 왜냐? 허쉬한테. 허쉬가 이걸 알게 된 이유는 이 정보기관에 속한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자기의 그 정보기관 커리어에 경력을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허쉬를 찾아와서 일부러 공개를 노출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 일에 이어서 이 일이 또 나온 거거든요. 네. 즉 미국 정보기관 전체가 첩보기관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게 급격하게 발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 위험하다. 미국이 해가 될 수 있다.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따지자면 그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겠죠. 그죠? 거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 행보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북핵 문제가 걸려 있고 대만 사안이 걸려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엮여 있다. 그게 미국 내부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위험할 정도로 지금 줄타기를 한다. 무리수를 둔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그게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이 돼요. 미국이 하는 일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찌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까 우리 국가안보실이 전혀 지금 전략적인 깃털이 없다.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런 와중이었는데 또 바뀌었다. 그것도 임시 방편으로. 자, 그럼 미중 간에 그 고래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움직여야 돼요. 그들이 싸움을 하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생겨요.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덩 터져 죽어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위중하다. 국가안보실 이 사안이. 거기다가 용산으로 허겁지겁 옮기는 바람에 방비도 제대로 안 됐어서 외국 첩보기관이 들락거리면서 우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네. 크게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예. 자,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전과 상관된 내용들 지금 찾을 수 있는 자료들 트위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수많은 사실은 사실관계, 그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현재 전쟁에서 누가 유리한지 그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모하고 있어요. 소비하고 있고.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의 끝단에 달려있는 저렇지 하는 걸 그대로 덥석덥석 미끼를 물고 있어요. 가짜 미끼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 거를 하나의 이게 미끼인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뭐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3월 1일까지 기준으로 그 유출된 자료예요. 전체 지금 양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일어난 피해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미국 상부만 보는 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100에서 한 200명이 채 안 되는. 여기 보면은 러시아의 전사자 KIA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저기 있죠. 여기 killed in action이니까 전사자가 맞아요. 부상자 아니고 전사자입니다. 러시아 전사자 여태까지 1년 정도 된 것이죠. 16,000명에서 17,5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라고 딱 적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우크라이나는 어떻느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1,000일 수도 있고 61,000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61,000으로 보입니다. 예. 61,000명에서 71,500명이다. 자, 이러되면은 작게는 3배, 많게는 5배 정도까지 전사자가 벌어져 있어요. 피해 상황이. 자, 그러면 물론
전사자를 더 많이 내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소련이 훨씬 전사자가 많이 났지만 결국 독일군을 밀어내고 베를린을 점령한 것도 소련군이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그렇진 않죠. 그런 상황 아니죠. 이거가 저는 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는 러시아군은 그 4개 지역 합병한 거를 더 진군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협상을 기다려요, 지금. 네. 이미 성기를 잡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성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포병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무인기들, 드론 같은 무인기, 터키에서 제공되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어요. 없고 또 그들에게 인터넷망을 제공해주고 있던 스타링크도 빠져나갔죠. 한두 달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적을 빨리 찾고 찾은 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포병으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흐무트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세다. 이것은 열세예요. 러시아는 더 이상 안 밀어붙이고 있을 따름이에요. 왜냐? 그럼 전쟁이 커지니까. 그 선에서 지키려는 거예요. 옛날에 내전이 있었던 그 자리까지 다. 그래서 지구전이에요. 지금 소모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지전 같은 거랑 비슷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쪽에서 판문점에서 회담하면서 고지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사자 숫자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프랑스가 부인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실 텐데 US, 나토, SOF, 우크라이나에 있는 SOF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SOF는 뭐의 약자고 하니 이거 사전이니까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이제 군에서 쓰는 용어 딱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특수부대원들. 우리말로 하면 뭐 707이나 UDT 이 요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부인했던 부분이죠.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전투부대원들이 들어가 있고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서 비밀 작전을 수행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거기 왜 가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군들을 지휘하거나 어떻게나 관여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프랑스가 이거를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안 가 있다. 이거 잘못된 자료다. 미국에서는 이걸 잘못된 자료로 이야기 안 하고 사실과 같다.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어디서 유출됐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100명, 200명밖에 안 되니까 사사시 뒤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갔는지. 예. 프랑스의 말이 좀 무색하죠.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이 14명. 자, 우리도 보면은 10명 정도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도 저기 특전사가 10명인가 20명인가 한 팀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일반 부대 기준으로는 한 중대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팀, 뭐 몇 팀, 14명이면 한 팀 정도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국, 영국이 숫자가 제일 많죠. 예,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영국은 여기서 미국 이상으로 이해관계에 끼어 있어요. 자, 과학 기술력도 떨어져. 그리고 제조 기반도 다 무너져. 예. 미국의 패권 구조 밑에 딱 있으면서 그걸 받아먹는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에요.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서 남북 교류 가능성이 커지고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아지면 즉 예를 들어서 뭐 북미 간의 종전협정 서명이 무르익은 것처럼 보이면 영국은 그런 데서 빠르게 압니다. 예. 그럴 때 영국 여왕이 북한 김정은한테 친서도 보내고 또 전 북한 대사를 역임했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국과 북한은 서로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북한 대사를 지내던 사람이 현재는 남한 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론을 만나서 어떤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를 좀 마사지해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멘트를 하기도 하고 또 그랬죠. 네. 그래서 영국의 행동을 보면은 미국의 행동을 조금 앞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오늘은 미국에서 유출된 비밀 문건, 국방부 문건 그 관련돼서 우리 도청, 우리 대통령실 도청 부분하고 우크라이나 자료 몇 가지 소개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